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혜린입니다. 조금 전 10시경 식약처의 재조사 결과가 나왔지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추럴엔도텍 원료에서 이른바 가짜 백소라고 불리는 2업 우피소가 검출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내추럴엔도텍에서는 앞서 있었던 한국소비자원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면서 검사 방식이 잘못됐었다고 계속 고집했었는데요. 때문에 식약처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라고 했었습니다. 진실이 이겁니까? 주가 역시 한가에서 풀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추럴엔도텍 주가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 앞날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오늘 증시 탑5 시간에서는 기존대로 사볼 만한 종목 5개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베스트한 종목 꼽아 드릴 텐데요. 워낙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내추럴엔도텍 관련해서 짚어보고 오늘 증시 탑5 기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고자 샘플러스 최용동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타이밍상 오늘 내추럴엔도텍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가짜 백소가 식약처 재조사에서도 검출이 됐습니다. 또 한가인데요. 이렇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가에 좀 풀리면서 일말에 좀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나왔어야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미 물은 엎질러져서 뭐 그 부분들을 좀 되짚어 보기에는 좀 아쉬운 구간들이 남지 않아 있긴 제일 걱정은 있는데. 이제 단타로 들어가신 개인분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뭐 그런 매매는 좀 장중에서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우리가 앞서 출발 증시 와이드 때 오늘 재조사 결과가 나올 거라면서 드라마틱한 뭔가 상황을 반전시킬 내추럴엔도텍의 우호적인 결과가 나오면은 이게 또 뭐 뒤집어질 수 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좀 완전히 반대거든요. 일단은 뭐 결과라는 부분들을 뭐 그 시간대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결과가 나온 이 시간대에서는 주가 자체는 뭐 전혀 움직임이 없지 않나는 말씀드리죠. 지금 매도 잔량 얼마나 쌓여 있나요? 일단은 뭐 지금 호가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432만 주 정도 쌓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매도 러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이제 이러한 물량들을 시장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았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이 여파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한가를 막 계속 맞는 건가요? 일단은 뭐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문가이시니까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어떤 음식에 뭔가 뭐 잘못 이제 식용할 수 없는 그런 재료를 넣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특히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구간들은 좀 아닐 것 같은데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분유 사태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이제 큰 규모로 가지고 운영하는 뭐 이제 유통회사라든지 아니면 제조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업 자체를 상당히 좀 오래 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하거나 아니면 리커버리 될 수 있는 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식품이고요. 보조식품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느 누구가 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건강하려고 먹은 거였는데 사실 식용이 불가능한 원료를 넣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뭐 제품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구간들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조금 적극적인 좀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적극적인 액션 그 이면에 대한 움직임들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뭐 임직원들까지도 지금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들 뭐 작년에 뭐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 얘기 좀 해보죠. 사실은 앞에 한국 소비자원 조사 결과만으로는 사실 어떤 내부자의 어떤 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 이게 성립 안 한다라는 취지가 이제 거래소 쪽에서 있었었는데 만약에 오늘 재조사 결과 식약처의 재조사 결과도 소비자원과 동일할 경우에는 이게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일단은 뭐 그 안 좋았던 얘기들에 대한 시장의 뭐 톱니바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문이 다 사실이 되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버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도덕적, 모럴 해저드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감이 표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리스팅 상장이 돼 있는데 살아남을 수는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살아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뭐 시장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시장이 뭐 쭉쭉쭉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점상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급등을 했었을 때는 사실은 뭐 과열 구간 또는 투기 과열이다라고 해가지고 정지를 거는 아니면 예고를 거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9만 원대에서 3만 원대 50% 이상씩 지금 하락하는 데는 거래 정지 조치를 지금 발동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뭐 제도상으로는 일단 뭐 지금권에서는 뭐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얼마 전에 하한가가 풀렸고 그날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일평균 거래대금의 2배를 쓴 날, 그날 약간 상한가가 풀렸을 때, 하한가가 풀렸을 때 그때 좀 매도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날 아마 단타로 들어가신 개인분들이 아마 쭉 지금 물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재밌는 소식이 있잖아요. 대체제를 만드는 다른 제약주들이 일제 상한가를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은 뭐 잔인하다라고 말씀을 좀 표현을 좀 우리는 살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뭐 풍선 효과라고 이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일단 오르나요? 일단 뭐 명문제약이라든지 경남제약, 그다음에 이제 CKH 네 종목 종들이 좀 조화제약까지 포함해서 네 종목까지 시장의 상한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은 건강 보조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도가 높았다라고. 다들 여성 갱년기 관련된 그런 보조 제품을 만드나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산업 뭐 포지션이라고 될까 아니면 산업 규모 자체가 상당히 조금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기반들을 가지고 내추럴들이 성장을 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체제가 시장에서 일단은 뭐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뭐 연속성을 띌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내추럴 엔도텍의 내자만 들어도 이미 좀 비이성적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문제 22일 날 날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약 관련된 섹터가 다 무너졌어요. 코스닥 시장이 흔들렸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재조사 결과 나오니까 이제는 내추럴 엔도텍 빼고 우리는 다 살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또 비이성적으로 계속 상한가를 가는 흐름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데. 뭐 제 개인적인 뭐 의견을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좀 비일비재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짝짓기 매매라는 시장의 얘기들이 좀 있는데 A가 아니면 그렇죠. B. 대체제 역할을 해주는 종목군들 아니면 이제 동반해서 올라가시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산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악재에 반응하는 호재거든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는 뭐 물론 뭐 여러 기업이 있겠습니다만 여성 갱년기는 풀어야 할 숙제고 보조 제품은 필요한데 이 시장을 굉장히 크게 장악했었던 내추럴 엔도텍이 뭐 잘 안 될 경우에 뭐 수요는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실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주 뭐 안 되는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건강 보조식품 쪽에 가깝고요. 지금 명문제약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의약품 쪽에 가까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자체가 좀 양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발점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또 포지션 자체 또는 이제 파이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구간들에서는 또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제 네 종목 가운데 지금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있나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저기 명문제약 쪽이라든지 경남제약 쪽이 가장 좀 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중국 쪽에 대한 포지션까지도 그건 뭐 비타민과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또 양 날개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업력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생활과 밀접해 있는 제약 자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추럴 엔도텍 가짜 백수호 파동이 결국 가짜 백수호의 진실로 밝혀지면서 이렇게 진실 공방이 끝나는 것인지 내추럴 엔도텍 시총은 이미 1조가 증발된 상태인데요. 오늘 일단 내추럴 엔도텍은 가짜 백수호라는 것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하한가에 잠겨있고 대체제들이 줄 상한가를 치고 있는 아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관련해서 저희가 잠깐 짚어드렸습니다. 대체제 가운데 경남제약 그리고 명문제약이 오히려 좀 좋아 보인다. 반등의 연속성까지도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그 한국소비자원 결과 발표 이후에는 굉장히 발빠른 대처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가짜 백수호 진실이 밝혀진 이후 좀 조용한 모습이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대조되는 표정이 재미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추럴 엔도텍 사태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최영동 멘토님은 사실 이것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닙니다. 종목 5개 좋아 보이는 종목 골라오셨거든요. 종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이 종목 얘기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6개월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을 뚫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파주 그리고 여주에도 아울렛을 내서 신세계 사이먼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얘기 들으셨죠? 중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이미 신고가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이 임플란트가 보험 적용된다고 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중국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죠. 네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종목은 삼익 THK입니다. 정밀 기계 산업 쪽에 산업을 하고 있는 삼익 THK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탑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름도 긴 아이마켓 코리아인데요. 큐브릿지 인수를 확정지었다. 그래요. 사실 2월에는 안현케어를 인수했었고 3월 말에 한 달쯤 지나고 나서 큐브릿지를 인수했는데 결국 헬스케어 관련 쪽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이마켓 코리아 자체는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인 상대가 아니고 이제 기업 상대를 통한 이제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두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의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도 11월 달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박스권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피로감들을 굉장히 좀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삼성그룹과의 이제 MRO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정상화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사업 플러스 인수했던 새로운 사업들과의 이제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또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자체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스권이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 또는 이제 4월달 들어서부터 굉장히 좀 핫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스권 돌파를 결국 기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마켓 코리아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잇따른 M&A를 통해서 헬스케어 쪽의 성장성이 높다 쪽으로 얘기 나왔습니다. 두 번째 탑2 종목 공개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 올해 실적 반등의 원년이 될 거다.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데 3월 말부터 4월 한 중순까지 급하게 올랐다가 약간 눌림목 주고 지금 다시 가려고 하는 찰나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와버리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흐름들 그렇더라고 되면 실적이 일단은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일단은 첫 번째로 꼽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이제 고가 상품에 대한 판매 유통 채널보다는 오히려 이제 아울렛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울렛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렛을 통해서 이 신세계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자체 브랜드에 대한 이제 마진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생활용품 쪽에 신세계 인터에서 만든 자체 브랜드도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수익성 개선이 아울렛 쪽에서 그리고 자체 브랜드 성장에 따라 기대가 된다라시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들고 와주셨습니다. 신세계 인터에서 세 번째 바통은 이 종목이 받습니다. 탑3 세 번째 주자는 바로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중국 영화 산업 진출 기대감. 영화 투자 배급사죠. 미디어 플렉스. 중국 화이브라더스하고 손잡고 지금 뭔가 심지어 이 사업이 잘 되면은 합작회사 조인트 벤처까지 설립하자 분위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급등하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 자체는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잘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들일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미디어 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중국 시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간 영화 6편을 같이 만들자라고 그렇습니다. 했다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 미디어 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좀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새로운 판로를 찾아야 되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발빠르게 그러니까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준비기간이 상당히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제 중소형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먼저 중국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좀 더 엿보인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그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에서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의 돌파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쌍끌이 매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라 하면 6,100원대 이전 고점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신고가 따라잡을 만한 그런 좀 리스크를 지기는 싫은 시장 아닌가요? 예, 일단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전체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 신고가 종목군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업종 내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어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시장 아니면 새로운 이제 모멘텀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저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이 좀 더 되게 되면 아니면 제가 온라인 증권 방송이라든지 온라인 무방을 통해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업황적인 얘기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문서들까지 덧붙여가지고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짧은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예, 그래요. 일단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긴 한데 오늘 하필이면 음봉으로 진행이 돼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로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중국 진출 기대감이 큰 미디어 플렉스 세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탑4 종목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얘기를 나눌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중국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 모두 1위다. 사실 올 하반기에 70세 이상이면 임플란트 하는데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서 국내에는 많이들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쓰는 임플란트를 쓰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기대가 크죠. 예,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과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뭐 네임밸류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영업 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중국 시장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노령화 인구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하고는 규모 자체가 틀리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 가능성들이 상당히 점쳐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험 적용에 대한 확대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고가여가지고 적용을 못했었던 부분들을 손쉽게 이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미디어 플렉스 얘기해 드리면서 뭐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시킨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직전 고점,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었던 부분들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구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한 차례 N자형 패턴을 만들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기술적인 분석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좋은 매수 자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월 중순쯤에 한번 크게 올랐었는데 매물 소화 과정을 적당한 지지를 해내면서 멋지게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다 하셨습니다. 예쁜 차트 오스템 임플란트 네 번째 종목이었네요. 오늘 마지막 주자입니다. 탑5 마지막으로 들여다볼 종목은 삼익 THK입니다. LM 시스템 국내 1위 업체. 어머! 영어에 약해요. LM 시스템이 뭔가요? 예, LM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잘 이렇게 들으시기가 상당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SM왜 처음이죠? 예, 공작 기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직선 운동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뭐 선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자체를 L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선 운동을 만들어내는 부품들을 만드는 생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작 기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계적인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삼익 TH가 생산하는 부품들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말씀하시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화 설비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단발성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엔저라는 얘기들을 가지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는 일본 THK와 재무적인 협의뿐만 아니고 그 기술적인 협약 부분들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엔저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제는 급등을 했었네요. 조용하다가.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은 뭐 기계주들이 저평가다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지만 사실은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큼의 모멘텀들이 발현되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삼익 TH 같은 경우는 어제자에 조용히 있다가 5% 급등을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올라요. 오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변동성을 굉장히 좀 크게 수반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플러스 1.46%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엔저.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트렌드 개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단발성으로 경기 변동성 또는 이제 주가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이어갔을 때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증시 탑5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전문가 되기 진짜 쉽지 않네요. 이런 정보 또 찾아서 갖고 와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딱 30분만 투자해서 저희 방송 결과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엔저의 수혜주 3익THK다. 아주 재밌는 내용으로 주가 흐름도 좋은데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상 아이마켓 코리아에서부터 3익TH까지 그리고 앞서 내추럴엔더텍까지 오늘 정말 입 아프게 분석에 도와주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돼. 탑픽주 골라주셔야죠. 예, 일단은 뭐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오전장의 시황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때도 20일선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실적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20일선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게 가장 큰 뭐 질문 아닌 질문 또는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오늘자 뭐 마이너스 3.67%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오늘의 탑픽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번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부연 설명이 길었습니다. 결론은 신세계 인터. 그렇습니다. 네, 가격 대응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차트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작년도 10월달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지금 하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 최근에 신세계도 좋은데.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통주들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8만 원대에 대한 주가가 12만 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에 대한 피로도일까요?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 수열로는 일단은 50% 되돌린 구간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상에 좀 보여지고 있는 하락 추세 자체를 돌파시킨 이후에 하락 추세가 어떻습니까? 저항 라인에서 지지로 바뀌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들어가기 좋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오늘 마이너스 3.67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수 가격 자체는 전일자의 시가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는 가격 10만 5천 원대에 제시해드리고요. 뭐 단계적인 목표가는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뭐 계속적으로 이제 유통 채널에 대한 마진 자체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만 원대까지는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항 라인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되면 이 지지선 자체가 깨져버리게 되면 당연히 손절로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9만 9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 탑픽주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강연의 주말에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5월 2일입니다. 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시간들이 좀 많이 없으실 수도 있으신데요. 뭐 그만큼 더 좋은 전략과 그만큼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5월 2일 날 제가 오후 2시 공덕지점에서 하나대투증권 공덕지점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요. 시장 많이 어렵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좋은 얘기들 들으시고 좋은 결과물을 얻어 가시는 시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최영동 멘토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서 내추럴엔더텍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의 언급에 따르면 내추럴엔더텍이 현재로서는 상패, 상장 폐지 요건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이번 시각적 발표로 인해서 영업활동 정지 정도의 처분을 받고 재개 가능성이 없으면 옛날에 상장 폐지 그 실질 심사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는 걸 받게 되는데 뭐 곧바로 지금 뭐 상패까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거래소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이 나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추럴엔더텍으로 시작해서 내추럴엔더텍으로 끝나네요. 아무튼 매매하시는 분들 내추럴엔더텍 안 사셨길 바라지만 갖고 계시다면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뉴스 계속 팔로우 하시면서 주식 보실 수밖에 없네요. 오늘 증시 탑5 도움 많이 되셨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금 연휴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